모두가 더 빨리 달리는 도시 한가운데 멈춰 선 한 사람은 잃어버린 행복이 어쩌면 속도가 아니라 바라볼 여유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3. 속도가 행복을 빼앗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시간을 확인한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뒤처짐의 가능성이다. 읽지 않은 메시지, 밀린 일정, 갱신된 뉴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성과가 한꺼번에 화면에 떠오른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의 삶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기보다 시간을 따라잡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현대 문명은 끊임없이 시간을 절약해왔다. 고속철도와 비행기는 이동시간을 줄였고, 세탁기와 전자결제는 노동시간을 줄였으며, 검색 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를 찾고 문장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과거보다 여유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더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비워진 자리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업무와 자극으로 채워졌다. 속도 향상이 여유를 낳기보다 기대치의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현대사회의 가속을 기술적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삶의 속도의 가속이라는 새 차원으로 설명한다. 교통과 통신이 빨라질 뿐 아니라 직업, 관계, 유행,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개인은 더 많은 경험과 과업을 제한된 시간에 압축하려 한다. 로자가 말한 광란의 정지는 이 역설을 잘 보여준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때 속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 명령이 된다. 빨리 답하지 않으면 무성의 한 사람이 되고,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며, 오래 고민하면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기다림, 숙고, 반복, 숙성처럼 인간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은 비효율로 밀려난다. 그 결과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평가와 반응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친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직업적 현상으로 설명하며 에너지 고갈, 일에 대한 냉소적 거리감, 직업 효능감의 저하를 핵심 차원으로 제시한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번아웃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휴식 기술의 실패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쉼이 필요하다는 말이 옳더라도 끊임없이 접속하고 즉시 반응하도록 설계된 조직과 사회를 그대로 둔 채 개인에게만 명상과 여행을 권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감춘다. 빠름은 능력일 수 있지만 빠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다. 느림을 말하면 흔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낭만적 구호로 오해한다. 그러나 느림의 철학은 모든 것을 천천히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응급실의 처치는 빨라야 하고 재난 구조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느림이 요구되는 곳은 사랑, 교육에도 독서, 기도, 민주적 토론처럼 결과보다 관계와 의미가 중요한 영역이다. 문제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같은 속도로 다루는 데 있다. 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과 다르다. 한 사람의 슬픔을 듣는 시간은 보고서를 요약하는 시간과 다르다. 씨앗이 자라고 관계가 신뢰로 변하며 상처가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에는 단축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억지로 압축하면 성과는 남을지 몰라도 의미는 사라진다. 느림은 속도를 낮추는 행위 이전의 속도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무엇은 빨리 처리하고 무엇은 오래 붙들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 반대로 모든 요청에 즉시 반응하고 모든 유행에 따라가며 모든 빈틈을 콘텐츠로 채울 때 시간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시장과 플랫폼과 조직의 자원이 된다. 로자가 후기 저작에서 강조한 공명은 세계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세계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응답하며
그 만남 속에서 서로 변화하는 관계를 뜻한다. 공명은 느린 상태와 동일하지 않지만 공명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응답할 여백이 필요하다. 음악을 배속으로 듣고 산책하면서 업무 전화를 받고 식사 중에도 화면을 넘긴다면 세계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할 항목이 된다. 그래서 느림은 사치가 아니라 저항이다. 더 많이 경험하라는 압력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더 빨리 성장하라는 명령에 나는 숙성되는 중이다라고 답하는 일이다. 느림은 뒤처짐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외부 속도에서 내부의 의미로 옮기는 철학적 선택이다. 수도원의 시간은 현대인의 눈에는 매우 엄격해 보인다.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읽고 식사하고 다시 기도한다. 그러나 그 규칙의 목적은 사람을 더 효율적인 노동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일도 하루 전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6세기경 형성된 성 베네딕토의 규칙은 공동체의 하루를 기도, 노동, 성독, 거룩한 독서, 식사, 수면의 리듬으로 조직한다. 특히 제48장은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라고 경계하면서도 일정한 시간에는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는 독서하도록 배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찬양이 아니라 균형이다.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도 기도만 하는 존재도 아니다.